집을 사는 일이 참 어렵다. 모두 이와 같다면 누가 집을 사려고 물어보겠는가? 조선 정조 때 한양에 거주했던 유만주라는 인물이 남긴 일기의 한 대목인데요. 조선시대에도 한양의 주택 문제는 나라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도성한 부동산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한양, 지금의 서울의 수도를 정합니다. 처음 한양을 수도로 삼았을 때 전체 면적은 약 500결이었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가 살기에 적합한 크기였죠. 하지만 한양의 인구는 꾸준히 늘었고 주택이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에는 남의 집에 새들어 살거나 얹혀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는데요. 경북안동 출신인 퇴계 이황도 한양에 살 때는 예외 없이 세입자였습니다. 퇴계문집의 살국꽃이란 시를 살펴보면 한양셋집 정원이 비어있다. 해마다 갖가지 나무에서 붉은 꽃이 무성히 피어난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황도 한양에서 새빵살이 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상업과 물류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한양의 인구는 폭증하죠. 광작의 유행으로 고향에서 소작을 잃은 농민들까지 일자리를 찾아 한양으로 몰리면서 조선 후기 한양의 인구는 전기의 약 15만 명보다 2배 증가한 약 30만 명에 이르릅니다. 폭증하는 인구로 인해 주택은 더욱 부족해지고 집값도 천장부지로 뛰기 시작하죠. 지금의 남대문로와 설인동 일대를 말하는 장통방의 18에서 19세기 주택매매 기록에 따르면 1719년 160량에 거래된 집이 1831년엔 1500량으로 급격히 상승하는데요.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한양의 집값은 10배가 뛴 것입니다. 조선시대 역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집값을 높여 팔기도 했는데요. 전만배라는 사람은 200량을 주고 산 헌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 300량에 팔았습니다. 새 집으로 리모델링에 100량의 이익을 본 셈이죠. 이런 형편이니 서울에서 집을 구매한다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인기 거주지엔 대출이나 집안 찬스를 쓰지 않고서는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유만주는 과거에 번번이 낙방한 사대부 집안의 자제였는데 변변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도 1000량에서 2000량가량 되는 주택을 몇 차례 사들였습니다. 고시 낙방생인 그가 한양에서 비싼 집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은 금수저로 태어나 고위관직자인 아버지 찬스에 부족한 돈은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했던 것인데요. 돈을 빌릴 때는 사채업자에게 편지를 보내 매매하는 집 주소를 상세히 알려주고 도면도 그려 주택의 가치를 알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주택담보대출 방식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주택난에 혼자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이때 전문적으로 집을 구해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집주름인데요. 다른 말로 각회라고도 불렀습니다. 18세기 후반 활발한 활동을 한 집주름의 중개수수료는 1000량을 매매하면 100량을 값으로 받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의 10%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양의 주택 문제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욕심이 한몫했는데요. 이미 성종 때 고위공직자들의 이주택은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힘있는 자들이 백성의 집을 함부로 뺏어서 들어가는 여가탈입이었는데요. 벼슬을 얻어 상경한 관리들이 아무 민가에 들어가 주민을 내쫓고 집을 빼앗아 차지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전세제도를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영조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도성한 집매매와 전세를 모두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별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울의 주택 문제는 여전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의 내 집 장만이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한양의 부동산에 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